파리올림픽이 뜨겁게 막을 내린 가운데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에 그치지 않고 협회와의 갈등으로 번지며 한국 스포츠계의 병폐를 재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28년 전 똑같은 금메달을 땄던 방수연 해설위원이 자신이 아낀다던 안세영 선수를 향해 예상치 못한 비판을 한 것입니다. 국민들 또한 황당해하고 있고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던 배드민턴의 또 다른 전설 이용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용대는 배드민턴 협회와 협회 앞잡이 방수연이라며 강하게 반응했고, 방수연 그녀가 진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아야 한다. 이건 뒤통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세영 선수는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배드민턴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5세부터 시작된 그녀의 금메달 사냥은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러나 그녀의 성공 이면에는 협회와의 갈등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가하며 개인 스폰서 계약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과 용품만 사용해야 하고 협회 승인 없이 개인 스폰서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규정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안세영 선수와 같은 스타 선수들에게 큰 제약인데요. 고졸 국가대표 연봉은 불과 5천만 원에 불과하고 상한선도 1억입니다. 스폰서 제한은 안세영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임에도 불구하고 13위 인도 선수보다도 10배나 연봉이 적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상위 랭킹 선수는 매년 참가할 경기 수가 많아 부상도 자자 비용이 엄청난데 협회 지원은 취약해 결국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규정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협회는 이를 묵살하거나 오히려 올 초에 선수에 불리한 세부 규정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녀는 불합리하다고 확신한 대한배드민턴협회와의 싸움을 결심했고 그 분노를 동력 삼아 기다렸습니다. 힘이 있어야만 발언권이 생기는 이 가혹한 현실에서 안세영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기 있게 발언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안세영 선수의 개인 스폰서 자금 400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에서 지원한 약 80억 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안세영 선수는 기자회견에서 나를 위해 준비된 스폰서 자금을 협회가 거의 대부분 빼돌렸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이 자금은 안세영 선수가 국제무대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지원받은 것으로 삼성에서 지원한 약 80억 원이 바로 그 금액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안세영 선수의 팬들과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실이 안세영 선수의 폭로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협회는 안세영 선수가 받은 스폰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금을 교묘하게 불법적으로 유용해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기자회견에서 나는 오직 운동에만 집중하려고 했지만 협회는 내가 받은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안세영 선수가 지난 7년 동안 개인 스폰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협회가 단체 스폰서 자금을 선수 육성비라는 명목으로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현재 나이키 등 굵직한 스포츠 브랜드의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며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삼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자금 및 물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자금 비리의 규모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뜻밖의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방수연입니다. 그녀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로 28년 만에 금메달을 거머쥔 안세영의 대선배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그녀는 협회를 두둔하면서 안세영 선수를 공개적으로 저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수연은 안세영이 특권의식에 젖어 있다. 모두가 힘든데 자기만 힘들다고 한다. 다른 동료와 후배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모 라디오 채널에서 마치 안세영이 배드민턴 협회와 다른 선수들을 배신한 것처럼 몰아가는 듯한 뉘앙스로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방수연은 이후 재차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안세영에 실망했다며 질타했는데 협회를 조사하면 할수록 안세영을 특별 케어했는지 밝혀질 것이다. 협회는 이번에 역대 최초로 안세영에게 개인 트레이너를 허용했다. 안세영은 부상을 핑계로 국제대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했던 것 같다. 협회가 안세영 선수의 회복을 위해 많은 배려를 했지만 그녀가 협회를 배신했다고 거듭 철부지대하듯 강조했습니다. 방수연 해설위원의 이 같은 태도 변화에 의아해진 전문가들은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그 뒤에 뭔가 숨은 계략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수연이 현재 협회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했지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왜 이토록 적극적으로 안세영을 저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방수연이 현재 국내에서 벌어진 엄청난 파장을 전혀 분위기 파악 못한 실언이거나 방수연 행동 뒤에 분명 돈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오랜 기간 선수들의 개인 스폰서 계약을 엄격히 통제하며 선수의 유명세로 협회가 주도하는 스폰서십에 의존해 협회를 운영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안세영 같은 스타 선수들이 개인 스폰서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이게 되면 협회가 주도하는 자금 흐름에 큰 차질이 생기고 선수 관리에 힘이 없어지게 되고 이는 곧 협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협회는 안세영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안세영이 존경하는 방수연을 앞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방수연이 과거 영광에 머물러 현재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협회의 부조리를 망각하고 후배를 데려 공격하는 자로 전락했다는 비난입니다. 또 다른 팬들은 방수연이 단순히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후배에게 조언하는 것일 뿐 사적인 이익을 위한 발언이 아닐 거라고 반박합니다. 그렇지만 팬들은 방수연이 또 다른 언론 매체에 더 구체적으로 비판한 것은 명백한 저격이며 오히려 배드민턴 협회의 부조리를 더욱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안세영의 폭로로 인해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협회와 방수연 간 관계 여부와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입니다. 한편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이 불러온 논란 속에서 방수연의 발언이 오히려 안세영 저격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침묵하고 있던 배드민턴의 또 다른 전설 이용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용대는 배드민턴 협회와 협회 앞잡이 방수연의 강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수연 그녀가 진짜로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밝혀내야 한다. 방수연의 발언은 후배 뒤통수를 치는 행위다. 상식적으로 안세영이 그동안 겪어온 고통과 불합리함을 거짓없이 말하는데 그녀를 지지하기는커녕 협회 편을 들다니 이게 정상적인 태도냐는 것입니다. 안세영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도 그 기쁨을 뒤로한 채 협회의 부당한 처우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당당히 밝혔습니다. 협회의 선수 부상 관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특히 개인 후원 계약에 대한 규정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지적했죠. 안세영은 대표팀을 떠나 자유롭게 국제대회를 다니다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직전에 합류하고 싶다는 바람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안세영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수많은 경기를 뛰지만 부상치료도 아니라고 보상도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방수연 자신도 이것을 경험했으면서 어떻게 협회의 부조리를 감싸는 것인지 도대체 안세영을 왜 비판하는지 그녀의 정체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용대 해설위원은 자신도 20대 초반 당했던 협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안세영 같은 젊고 재능 있는 선수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방수연도 분명 이 사건을 알 것인데 과거의 방식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현재도 저는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이야기에 한 번은 고민해주시고 해결해주시는 어른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라며 협회와의 갈등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용대는 마지막으로 방수연 같은 선배들이 안세영을 지지해 주었더라면 상황은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배드민턴 협회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젊은 선수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세영 선수를 향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협회가 과거 자신의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 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폭로 덕분에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진 것은 협회의 불투명한 자금 관리 문제가 표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생활체육인 배드민턴 동호회 수는 2017년 공식 파악된 숫자만 35만 명 정도인데 이는 축구 61만 명, 생활체조 약 40만 명 다음으로 많은 규모로 35만 명은 지방자치단체 중 세종시 지역 인구와 맞먹습니다. 전국 단위로 진행하는 자체대회와 관련한 각종 회비, 참가비 등과 정부 보조금 수십억 기업들의 각종 광고비 등의 재원 성격을 볼 때 안세영이 공개한 스폰서 자금 유용 의혹은 단순한 관리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스포츠계 전반에 걸쳐 신뢰를 크게 훼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안세영 선수를 비난하는 방수연 해설위원의 발언을 통해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이죠. 안세영은 저는 한국 배드민턴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선수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길 바랍니다. 라며 배드민턴의 미래를 위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협회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배드민턴은 양궁 등에 비해서는 비인기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스타 선수 의존의 운영은 불가피하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수에 대한 불합리한 관리와 자금 유용을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최근 드러난 협회 CCTV에서 선수들에게 고함치는 장면도 충격적입니다. 협회의 선수관리 규정에는 감독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문구는 양궁협회에도 당연히 없는 협회의 정근대적인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협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며 우리 선수들의 희생을 요구할 것인가요? 많은 국민들은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소신 발언에 주목하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대한체육회, 배드민턴협회는 선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젊은 선수들이 진정한 스포츠 스타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